안녕하십니까. 여론의 모든 것 여론고수 시즌2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. 자,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. 자,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율 정말 지지부진 답답합니다.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. 워낙 진영 간 대결 구도로 전개되는 상황이고, 또 역대 우리가 대선 직후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에요. 자, 정치권에 있지 않았던 윤석열 대통령의 탄생, 여러분들 아시잖아요. 온갖 문재인 정부의 핍박, 그리고 또 추미애, 조국, 이 사람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들어낸 거잖아요. 전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. 아니, 그런 사람이 검찰총장으로 일 잘할 수 있겠고, 아빠 찬스, 엄마 찬스로 온 국민들의, 학부모들의 마음을, 심장을, 가슴을 뒤흔들어 놓은 조국 수사를 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으면은 대통령으로 나갈 일도 없었겠죠. 말 그대로 문재인 정부의 갖은 핍박과 압박과 거기에서 탄생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. 그런데 대선 후의 모습도 보면 역대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. 1992년 대선에서 YS에게 진 DJ는 바로 그 다음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저를 지지해 주신 국민 여러분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. 하지만 저는 이제 정계은퇴를 합니다. 정계은퇴를 하고 이 김영삼 정부의 성공을 저는 기원합니다. 그랬단 말이에요. 이른바 우리가 생각하는,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정치적인 도가 있다는 겁니다. 패배했어. 승복하는 거예요. 그런데 패배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지역구 그냥 고스란히 접수받고, 또 전당대회에 나가서 당대표가 되고. 근데 여러분들한테 하나 여쭤볼게요. 민주당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77.7%로 당선된 당대표를 왜 흔듭니까? 여러분들, 직전 대선에 나가고 지방선거에서 지역구 그대로 물려받아가지고 접수하고 전당대회 경쟁자가 없는데 77.7%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? 엄청난 강력한 경쟁자가 있는데 77.7%를 했다면 말이나 되잖아요.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애당초 잘 나올 수가 없어요. 왜? 계속 전쟁터인데, 전쟁이 끝나야 무슨 허니문 현상도 있고, 허니문 현상이라는 것은 임기 초반에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또 우호적으로 인식하는 그런 현상이에요. 그래서 지지율도 높아지고 언론에서도 막 까대기 하기보다는 그래, 대통령이 뭔가 좀 해보려고 그러네. 근데 이거는 막 까대기를 하잖아요. 막 까대기를 하잖아요. 그냥 뭐 정신 못 차릴 대로 까대기를 합니다. 윤석열 정치를 안 하냐, 김건희도 잘못됐다, 뭐 다 아마추어다, 개파는 5분 전이다. 자, 그런 상황 속에서는 이 지지율은 좋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.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죠. 이태원 왜 그 관리 안 하냐? 왜 이상민 장관 자르지 않냐? 누구 자르지 않냐? 저 사람도 안 돼, 이 사람도 안 돼. 자, 한국갤럽이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3%에서 32%로 더 꺼졌어요. 계속 이래. 더 좋아지지가 않아. 그러니까 이건 뭐 조금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이 구도 속에서는, 이 프레임 속에서는 윤석열 구도로는 어떻게 뭐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. 총선이고 뭐고 계속해서 김건희 특검법 하자, 이태원 특별법 하자, 50억 대장동 특검하자, 뭐 하자, 가로법 통과시켜라, 양곡관리제 통과시켜라, 뭐 통과시켜라. 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. 자,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평가 이유를 보면 경제, 민생, 물가입니다. 근데 이 비율이 아주 높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것도 13%가 그래요.
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도 경제적 상황이 안 좋아도 이건 뭔가 좀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 못해서 그런 것보다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특별한 뭔가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는 정치적인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겁니다. 자, 그렇다면 총선을 윤석열 대통령 구도로 갈 수 있느냐? 못 갑니다. 이대로 윤석열 대통령으로 가고 김기현 전 대표 체제로 그대로 유지돼서 가면 총선 지는 거예요. 그래서 꺼내든 게 다른 사람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. 무조건하고 차기 대선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현재 시점에서 받고 있는 한동훈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래서 한동훈으로 갈 수밖에 없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에 국민의힘의 집권 여당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의 지금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. 다른 이유가 없어요. 다른 인물이 올 수가 없습니다. 누구라도 다른 인물이 올 수가 없어요. 그리고 계속해서 야권에서는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김건희 특검법, 그 다음에 계속해서 검찰 이야기, 또 이태원 특별법, 또 윤석열 대통령 이런저런 발언 가지고 씹어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구도로는 안 된다. 자, 그렇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정권이 넘어와야 돼요. 왜?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대통령 관련된 내용들로는 총선을 돌파할 수가 없습니다. 이 지지율이 바뀌지가 않아요. 그러면 대통령 국정 운영은 잠시 접어두고 자, 한동훈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지지율을 얼마나 더 견인해 나가느냐. 자, 국민의힘 지지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국민의힘 사이에 걸려있는 이 걸림돌, 특검법을 하니마니, 이태원 특별법을 하니마니, 또 검찰 사람들이 만리정리 하는 부분들을 한동훈이 해결하게끔 해줘야 됩니다.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불러야 돼요. 지금 굉장히 엄중한 시기입니다. 이걸 통과하지 못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끄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40%를 못 넘어갑니다. 자,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적어도 총선까지 버티고 총선에서 그나마 희망을 가지려면 한국 갤럽 기준으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앞서면서 40%를 돌파해야 돼요.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과 따로 놀아야 됩니다. 이러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불러야 됩니다. 동훈아, 우리가 죽고 사는 거는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아. 나 다 내려놓을 테니까 네가 어떻게 해봐. 할 수 있지? 동훈아. 이게 되지 않으면 윤 대통령도 죽고 한동훈도 죽고 정치적으로 말입니다. 자, 대통령의 지지율로 봤을 때 더 이상 윤석열 구도는 안 된다.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권이 넘어가야 됩니다. 대통령의 정권이 적어도 총선 때까지는 특검법이든 그게 또 맞는 거고요. 특별법이든 사람을 뽑는 인선이든 동훈이가 해. 우리 같이 살자. 하는 대통령의 대결단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지금까지 배추도사 배종찬이었습니다.